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형태와 속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데이터 속성에서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다. 이번 시간 핵심 개념 체크입니다. 데이터, 데이터 형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우선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 하면 뭐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한 데이터가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 데이터가 생각날 수도 있겠죠. 이렇듯이 이제 데이터라는 용어는 어떤 분야든 직무든 직종이든 상관없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고 어디에서든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가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사실 이 데이터라는 건 데이텀이라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데이텀은 자료를 뜻하는 단수 형태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 데이텀이 여러 개 쌓여서 복수 형태가 되면 그때 그걸 우리는 데이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어떤 자료들이 여러 개 뭉쳐져 있는, 여러 개 쌓여져 있는 그런 형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라는 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숫자, 문자의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의 이름도 있을 수 있고 전화번호, 위도, 경도, 주소, 우편번호 이런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바로 이 피라미드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DIKW 피라미드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이 피라미드는 맨 아래 단이 데이터, 그 위에가 information, 그 위에 knowledge, 그리고 맨 상위에 wisdom 이라고 해서 DIKW 찬찬히 쌓여져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지식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까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시작 단계가 바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데이터에서부터 어떻게 I, K, W까지 갈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60, 100. 이건 그냥 숫자의 나열인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이 자체만으론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도움도 되지 않아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의미와 문맥이 들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이 데이터가 information, 정보가 되게 됩니다. 이 숫자가 혈압 수치라는 문맥 속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최고 혈압이 160, 최저 혈압이 100 이구나 라고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단순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를 벗어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이 정도의 혈압 수치면 혈압이 꽤 높은 편이구나, 고혈압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에 갖춰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주어진 현상이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넣게 되면 지금 혈압이 높으니까 앞으로 운동과 채식을 병행해서 혈압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막아야겠구나 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때요? 맨 앞에서는 그냥 160, 100이라는 간단한 숫자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운동과 채식을 병행해야겠다는 미래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이 나오게 된 거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숫자 데이터가 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절한 AI의 연락처라는 의미를 갖게 되면 그제서야 이건 정보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이게 연락처라는 문맥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데이터의 형태를 이렇게 좀 더 보기 쉽게 변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이렇게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락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냥 끝내고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적어뒀다가 AI에 대해서 모르는 게 생기면 물어봐야겠구나 라는 것까지 더 나아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가면 위즈덤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숫자에서부터 정보, 지식을 거쳐 위즈덤까지 가는 순서, 어떻게 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정보로 다가오는지, 그 정보를 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 DIKW 순서가 더 명확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정보와 데이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보와 데이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데이터는 어떤 사실에 대한 문자나 숫자, 사진이나 영상, 음성을 만든 것을 말해요. 정보는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가공한 것이랍니다.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정보를 지식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예를 들어 170cm, 168cm, 169cm라는 그냥 데이터가 있을 때 이를 가공하면 평균 키인 169라고 하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즉 정보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우리가 쓸만한 정보로 변환하는 것, 그걸 정보라고 하죠. 여기서는 169라고 하는 평균 키가 정보가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데이터와 정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는 정리되지 않고 수집된 사실이나 값들로 아직 가공되지 않아 그 자체로는 특별한 의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면 정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처리된 형태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형태로 전환된 결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관찰하고 수집한 데이터 중에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와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구분하여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속성이란 무엇일까요?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 수시 모집 지원 현황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반, 번호, 이름, 지원 대학교, 지원 학과, 모집 인원, 경쟁률 등을 데이터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의 속성은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되는 특정 기준이자 데이터가 갖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위의 데이터에서 모집 인원과 경쟁률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고 해봅시다. 이때는 개별 학생들에 대한 모집 인원과 경쟁률 데이터만 필요할 텐데요. 이처럼 데이터 분석이나 기계학습을 위해 데이터의 모든 속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분석에 필요한 속성을 추출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알맞은 데이터의 속성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는 크게 측정 가능 여부, 구조화 정도, 종류, 유형 등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측정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측정 가능 여부에 따라 정량적 데이터, 정성적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정량적 데이터는 숫자로 표현되며 계산이나 측정 가능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성적 데이터는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에서는 주로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조화 정도에 따른 분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조화 정도에 따라서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미리 정해놓은 형식과 구조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로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해진 형식 없이 저장된 데이터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악, 영상 등이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가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반정형 데이터입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HTML, JSON 파일 등이 해당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대체로 정형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이제 데이터 종류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문자, 문장 등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언어 패턴과 의미를 분석해서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시각적 정보를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미지 패턴을 인식해 객체 인식 및 분류 작업 등을 통해 정보를 추출합니다. 오디오 데이터는 소리 정보를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비디오 데이터는 연속된 이미지 또는 프레임들을 결합하여 만든 시각 및 오디오 정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유형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 학습하는 내용에서는 주로 데이터 유형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데요. 먼저 숫자형 데이터입니다. 이는 수치로 표현되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 유형입니다. 숫자형 데이터는 가족의 자녀수, 지배방 수 등과 같이 정수와 같은 특정 값만 취하는 이산형 데이터, 키, 몸무게와 같이 정의된 범위 내에서 모든 값을 갖는 유형인 연속형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종류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예, 아니오의 구분처럼 순서를 매길 수 없는 명목 데이터와 고객 만족도 조사와 같이 순서가 있는 순서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자형 데이터는 텍스트 형태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날짜, 시간 데이터는 표현 그대로 날짜 및 시간으로 표시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점점해 봅시다.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네. 데이터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한 사실이나 정보를 의미합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데이터 속성은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특정 기준이자 데이터가 갖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의 분류에 대해 빈칸을 채워보세요. 데이터는 측정 가능 여부에 따라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 정도에 따라 정형, 비정형, 반정형으로 구분합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숫자형, 범주형, 문자형, 날짜 시간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분석에 필요한 속성을 추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알맞은 데이터의 속성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데이터 유형에 따른 분류에서 숫자형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숫자형 데이터는 가족의 자녀수, 지배방 수 등과 같이 정수와 같은 특정 값만 취하는 이산형 데이터, 키, 몸무게와 같이 정의된 범위 내에서 모든 값을 갖는 유형인 연속형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입니다. 데이터와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 데이터의 속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데이터를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데이터의 형태와 속성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